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오지 사바. 불자 여러분 안녕하셨죠? 예,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고 부처님이 자비광명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고 굴뚝같이 믿습니다. 네, 맞죠? 예.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 홍천 광운사에서 매월 셋째 일요일날 가족 법회를 합니다. 근데 부담 없이 참가하시라고 해서 관광버스가 조계사 앞에서 8시 출발하고 봉온사 앞에서 그 차가 8시 30분에 떠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은 서울 아무 곳에서나 승용차로 오시면 1시간 30분이면 광운사까지 도착합니다. 그날은 오시면은 이제 축원카드를 써내주시면은 같이 기도해서 축원하고 또 공개 법문하고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받고 또 공양 대접 다 하고 그리고 출발한 자리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부담 없으시라고 동참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내시면 되니까 왜 동참비가 없느냐 있느냐 따지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째 일요일 날은 합동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그러니까 시집 친정 같이 어우러서 이제 할아버님, 할머님, 부모님은 대접상 모시니까 은연도 해야 되고 또 비명이 간 가족들 유산 낙태된 애들까지 같이 모시고 근데 이제 천도제 의식에서는 반드시 법문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법문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합동천도제를 봉행합니다. 그러니까 동참비는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뭐 필요하니까 공양물도 올리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적은 돈 5만 원씩 받고 희망에 따라서 뭐 2달 하든지 1달 하든지 대개 이제 1년 하든지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동참하셨으면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안내 말씀을 또 법문하다 말고 안내 말씀 또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시간 초등학교 학생이라든지 또는 중학교 학생, 뭐 고등학교 학생도 좋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게 이게 언제까지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반야신경 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끊느냐.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반야신경 중에서 영무 무명진 문호사 그쪽에 12인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반야신경이 워낙 광대하고 넓이가 많고 팔만대장에 응축된 부분이라고 보니까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 작정인데 여러분들께서 재미없다 싫다 그러면은 다음번이라도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는데 뭐 그 대단한 거 아니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 행신 명생 유기 촉 맨날 똑같은 거 써놓고 앉아가지고 촉 수 빠져나질 못해요. 그러나 뭐 헛숨 놓은 뒤에 이제 촉은 2-3살, 이건 수는 5, 6에서부터 16, 15 또는 이쪽에서는 애는 28 청춘이 몇 살이에요? 16, 28이 16, 16. 그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양반을 좋아했던 선호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의 도 중에서 보면은 집안에 양식이 떨어져 양식 걱정하면 또 양반이 아니래. 이상한 거 아니까 잘못된 거죠? 뒤에서 칼이 날라 뛰면 안 되고 얼어 죽어도 겹불 있잖아요. 겹불은 쐬면 안 된대. 겹불 쐬면 연기가 많이 콧구멍이 새까맣게 했는데 그 양반 체면에 어겨진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개 허물 안 친다. 근데 이게 실현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무슨
징크스가 있냐면은 돈 얘기하면 양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부모들이 돈에 가면 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돈도 물도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전기불도 돈 주고 캐고. 근데 이제 먼저 번 시간에 간단히 유태인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 따가지고 간단히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자 보면은 되게 그 사람들은 5살 때부터 용돈을 주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어린이들하고 같이 오는 이제 불자님들은 물어봐요, 애들한테. 너 엄마 아빠가 용돈 줘? 그러면 이렇게 눈치 봐가며 정식적으로 정당하게 이제 한 달이라든지 또는 주급이라든지 용돈을 반드시 줘야 돼요. 5살 정도 돼서는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오늘 한번 신경을 써보시자. 이제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시대를 원망할 게 아니라 그것도 돈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에서 재물도 그걸 빼놓고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서 의논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애가 돈 가지고 속인데 거짓말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데 그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용돈을 주냐 그랬더니 안 준대. 애들이 무슨 용돈이 필요하냐고. 한 10여 년 전에 얘기해. 그래서 얘들 용돈이 필요하다고. 유치원 애들도요. 자기 생일날 되면은 초대장을 자기가 써요. 써가지고 애들을 돌려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선물도 사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다니는 애들은 서로 보내줘요. 그리고 안 해주는 애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돌리면 당하는 거예요. 그 용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얼마를 주니? 10년 전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기는 한 5천 원 줘보시고 걔들이 6학년 아니냐 그러니까 돈 많은 줘보라고. 그랬더니 줬던 모양이야 아마. 그랬더니 뭐 그때 일주일마다 법회를 하는데 법회 와가지고 그러거든. 스님 말 들었다. 낭패 봤어요. 왜 그랬더니 아들놈이 이틀 3일도 안 돼서 돈만 주고 다 써버렸대요. 그걸 줘야 되니? 아니 그걸 줘야 되니? 보살도 참 이상한 분이라고. 그게 왜 그러니? 한 용돈을 줬으면 한 달 정하고 용돈을 줬으면 걔가 하루 쓰든지 하루도 안 쓰든지 엄마 참견할 일이 아니잖냐고. 그걸 챙겨는 하냐고. 주면 주는 끝내셔. 그 대신 한 달 내내 용돈을 안 주면 될 거 아니냐. 간단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얼마 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 녀석이 10,000원을 몽땅 저금을 한대. 저금을 하고 저희 여동생, 그 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그 근성이 있어가지고 살림할 수 있는 기질이 있나 봐요. 요건 돈 와서 모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다음에나 용돈 타잖냐. 그러면 그때 일 테니까 3,000원 꿔달라, 2,000원 꿔, 1,000원 꿔 맨날 꽂쓴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10,000원씩을 저금을 다 학교에서 옛날 학교에서 통장에서 그 학교 저금 통장을 줬었어요. 그러면은 용돈을 올려주시오. 그래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가든지 학용품 쓰는 거는 용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 그거는 정식으로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놈이 저금을 더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얘가 몇 달 가니까 청소하고, 엄마가 청소는 처음에 도와주고, 엄마 저 청소는 도와줬어요. 엄마 도와드렸어요. 쫓아다니며 그러더래. 그리고 아빠가 이제 출근하려고 그러면 신발 애들이 닦아봐야 뭐 먼지나 털어놓은 거죠. 아빠 신발 닦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고 앉아서 쫓아다니는데 그 왜? 그 용돈 다 내는 거 아니냐고. 일을 했으면 용돈을 줘야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하나 저금을 하고 제대로 살림을 하는 거. 근데 얘가 이제 10여 년 전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학 갈 돈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근데 외국 애들한테 들어보면요. 놀러 가는데 학교 다닐 때 놀러 가는데 엄마 아빠가 왜 용돈을 주냐고 그래요.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학비를 왜 엄마가 대주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 애들은. 근데 우리는 전부 하여튼 결혼해서 집 사주고 재산 몽땅 줄 때까지 전부 손 벌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줄 수 있으면 좋죠, 그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공부니까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죠. 그래서 5살 때부터 용돈을 주되 그 대신에 쓰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그거는 엄마 돈도 아니고 아빠 돈도 아니고 애 돈도 아니에요. 누구 돈이에요? 그 돈이 누구 거냐고.
돈 꺼내봐야 한국은행권이에요. 그러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얼마 저금하고 이걸 분명히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아마 3살 때부터 돈 안 해도 또 알아요. 그러니까 줄 수 있으면 주고 돈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그래서 씀씀이가 제대로 되게 만들어준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거기서 쭉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기 아버님께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 아버님께 몰래 용돈을 드리면은 며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자기 부인한테 아버님 용돈을 좀 드리라고 주는 거예요. 주고 주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할아버지 용돈을 다달이 드리는 거다. 그 봉투를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엄마가 줬어요. 할아버지 용돈 드리는 거라고 가져왔어요. 그럼 봉투 하나 가지고 시꺼 좀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애가 이 다음에 크면 어떻게 돼요? 크면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일이 돼가는 거예요. 전에 한 애가 5살 먹은 애가 남자애가 앉아서 전부 손을 다쳐가면서 공작칼로 요만한 나무 토막을 가지고 맨날 뭘 만들고 있더래요.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밥그릇 만든다고. 아니 밥그릇 만들어서 뭐예요? 엄마 아빠 이 다음에 나이 많으시면은 이 밥그릇을 여기다 밥 담아 드리려고 그런다고. 아이 이놈아 밥그릇이 없어 왜 그걸 담아주냐고. 그랬더니 엄마 이거는 나무라 떨어뜨려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수전증이 있나 봐요. 식탁에서 잡수다가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쪽 구석에다 땅바닥에 대고 한쪽 구석에다 시아버지 밥을 해드렸대요. 그러니까 5살 만에 이렇게 보고 나는 이 다음에 저런 일 안 하겠다 이게야. 나는 머리 써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깨지지 않는 거에 밥 담아 주겠다. 이 애들이 요새 애들이 이래요. 그 애 하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극진히 대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들으시면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애들도 용돈을 주고 관리를 하게 하고 철저히 하면은 이 다음에 이게 돈 관리하는 그런 습관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전부 모으는 것만 또 전부 해주면은 자린고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잘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남들이 방송에 나서 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용감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아까 먼저 보냈을 때 요 시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시절에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교육자들이 있고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스님이 이런 얘기 하는 게 또 어울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선 제 나름대로 도움을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나, 특히 불자님께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려고 해요. 평상시에 찾아오는 그 신도님들께 불자님들께 애들아 같이 오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같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엄마 아빠 같이 앉고 애들 있는 자리에 같이 설명을 해줘요. 근데 첫째, 애가 적성이 뭔가는 부모들이 잘 모르더라고. 돌 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모르는 건 지나간 거 자꾸 뭐 야단할 거고 따질 거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애가 어떤 체질이고 요새 왜 밤중에 공부할 애냐 낮에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떤 음식을 먹이냐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 그럼 첫째 이제 예부적인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애가 관계되는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부모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 공부하는 방법은 애도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각도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공부하는 방에 어둠컴컴하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방이 어두우면 어떤 생각이 나요?
자고 싶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책상 앞에 요막 침대가 보여요. 그럼 침대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자고 싶어요. 어? 그렇죠? 장난감 장난감도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책상 논자리는 밝아야 돼요. 그럼 박씨가 못하면 불을 환하게 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밝게 해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주변에 보고 홀리는, 유혹되게 하는 잘못된 거는 보이지 않게 해라.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밀폐된 유리방에 앉혀놓고 앉았으면 어떻게 돼요? 밀폐된 유리방에 앉혀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된 방에 사람이 있게 되면은 한참 있다 보면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미쳐서 죽어요. 산소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된다. 사람이 뇌 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산소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에 그 맑은 공기를 쐬게 되면은 호흡이 좋아지면은 뇌 활동이 참 좋게 돼요. 그리고 공기가 나빠지면은 짜증이 오고 졸음이 나요. 그러니까 애 방에 환기가 제대로 되느냐? 그거부터 봐야 돼.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풍기라도 달아놔도 되겠죠? 그 환기가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공부한 애들을 전부 공부방에 집어넣고 하루 종일 있으면 좋아해요. 근데 과연 하루 종일 있어 좋아하느냐? 그 공부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해질 거냐? 대개 40분에서 50분을 봐요. 그럼 이 시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스님들께서 선방에서 참선할 때 되게 4, 50분을 해요. 앉아서 그 다음에 10분을 경행을 해요. 걷는 거요. 근데 왜 이 40분에서 50분이 나오느냐? 자연 속에 있는 옛날 집은요, 지금처럼 건축 자재물이 없고 산에 있는 나무 벼다가 잣나무 엮어서 새끼를 엮고 황토 볏짚 쓸어서 개 가지고 초덕초덕하고 한지 바르고 문도 한지를 발랐잖아요. 전부 자연이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40분 50분 되니까 온도 환기 환풍이 다 이루어지더라. 한순환이더라. 그럼 사람도 자연품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한순환 되는 게 40분 5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래돼 가지고 학생들이 전에 수업할 때 4, 50분 하고 1시간 쪼개서 10분 쉬게 만드는 이유는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면은 되게 4, 50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애들이 힘드니까 라디오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연필 팍 돌리고 그럼 딴척해 하면 공부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스스로 애들에게,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럼 애들 보고 애들 스스로의 삶이에요. 어떤 애들은 부모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인생의 행로가 바뀐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애들한테 다짐받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애들은 서약서를 쓰라고 그래. 너 어디 학교를 갈 거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해줬더니 한 애는 지금 애가 천재 교육을 받아요. 교육받고 가서 우리나라 최고 좋다는 학교 가가지고 엄마한테 그 학교 앞에 교문에서 나 사진 찍어달래 가지고 중학교 1학년인데 사진을 붙여놓고 이건 내 학교라 이거. 목표가 분명히 정해진 거야.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 가지고 엄마하고 애하고 싸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애방에 가보는 거예요. 애방에 가도 지금 수혜식에 들어가면은 애방에 들어가도 노크레이 돼. 노크해요? 노크. 초등학교고 애들이 중학교라도 딱딱 뜨이고 들어가도 되니? 그래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내 새끼라서 아무나 발컵 열고, 어떤 엄마들은 또 소지품 책상 다 뒤지는 엄마, 그거 절대 안 돼요. 얘기를 안 해요. 뒤지는지 알면은. 예? 전시용 따로 만들어 놓고 자기 거 따로 만들어 놓고 그래.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안 하게 만들어야 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 문을 열고 가서 보면은 애들이 놀고 있어도 아유 공부하냐고 얼마나 애가 쓰는지 나와서 뭐 좀 먹고 과일 좀 먹고 해라. 텔레비 프로 좋은 거 아니니까 같이 보고 하자. 그러면 애가 놀고 공부 안 했다가 양심이 찔리는 게 있잖아요. 야 우리 엄마 참 날 생각해 주는 거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공부 계속 40분을 1시간 했다가 잠깐 쉬고 앉았는데 문 열고 너는 공부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안 되네.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심어줘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요 엄마들이요 생각이 애한테 바로바로 가요. 엄마가 욕하고 화내는 얼굴로 문 열으면요 문 여는 순간 도끼 죽일 수 있는 기운 그 기운이 팍 가요. 그래서 애가 싹 돌아앉던지 피해요. 살기 위해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애들 야단칠 때가 어디 있어요. 애들 봐봐요. 그러니까 야단칠 때 있고 때릴 때 없는 어떤 분이 주워받고 앉아가지고 그런 건 절대 안 되는 얘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게끔 만들어지고 노는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같이 만들어줘라. 뭐를 시키게. 그 대신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부모 입장에서 정신노동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육체로 풀어야 돼요. 정신노동하는 사람은 육체로 풀어줘라. 육체노동하는 사람은 정신으로 풀어라. 그러니까 힘을 쓰고 일하는 사람한테 운동을 하려면 운동이 돼 그게. 그런 사람들은 음악 듣고 영화를 본다든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 애들한테는 유산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에서 줄넘기를 하게 한다든지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또 문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것이 있어요. 철봉처럼. 그걸 사다가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몸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게 해주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동하는 사람은 육체를 풀게 하고 육체 노동은 정신 풀어라. 그러니까 가끔 쉬게도 만들어줘라.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는 걸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라. 그게 부모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이제 얘기가 엄마들이 해줘야 돼요. 첫째, 공부를 게임처럼 해라. 놀이처럼 하라. 이제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희 학교 다닐 때 남 선생님이 멋쟁이고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그 과목 다 잘했죠? 네. 선생님이 좋으면은 잘 그 과목 잘하는 거 선생한테 관심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애들이 첫 번째 예를 들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나오면은 잘못된 거죠? 네. 안 되는 거 이거는? 네. 공부를 하고 나와야 돼. 네. 기본 예법에 들어가 이게. 공부를 하고 애들을 가르치자.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 국어 과목을 배운다, 산수 과목을 배운다 그러면은 그 과목을 사전 지식 갖지 않고 오늘 배울 거를 준비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을 대하는 것은 이의 어긋나는 일이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습이 중요하냐? 복습이 중요하냐? 그럼 대부분의 애들한테 보면 복습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외우는 기계가 되려고 그래 다. 네. 전부 외우고 앉아서 그러니까 시험 때는 단기 기억은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시험 때 지나면 모르는 것도. 네. 그러니까 복습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예습에 중점을 둬라.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생님에 대한 예의도 된다.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내일 시간표를 쭉 보고 과목마다 책을 한 번씩 쭉 그냥 보기만 해라. 그래도 상당히 예습이 돼요. 공부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해 보는 거. 다른 학생들은 예습이 된 애들은 되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은 다른 학생들이 한 시간에 그러니까 6시간이든지 7시간, 5시간 하는데 그게 전부 쌓이면 엄청 많아져요. 한 과목을 예를 들면은 다른 애들은 복습 위주로 예습을 안 해온 애는 어떤 경우가 나면 한 시간에 10가지를 배운다. 10가지를 머리에 넣고 나온다. 근데 예습하는 애는 어느 정도 아는 거는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물어보면 맞장구 치고 네. 그럼 선생님 관심이 걔한테 가져요. 네. 그러니까 가정교사 1대1하는 걸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다가 끄덕거리고 답변해주고 그런 사람한테 중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예습한 거는 자기가 본 거는 공부 안 해도 돼.
선생님은 확인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모르는 거 배운 건 5가지, 5가지 예를 들어 5가지다. 그러면 하루에 6시간 했으면 얘는 60가지를 배워야 돼. 예? 학교 와서 공부하고는 가지수가 60가지인데 얘는 5, 6, 30가지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선생님과 집중이 되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마다 잘 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복습보다. 그죠? 그 대신에 예습을 하고 1시간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기억법 파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1시간 수업이 끝나면은 예를 들어 종을 땡 쳤어요, 이제. 그럼 길어야 이제 뭐 4, 50분이 1시간 뭐 60분이나 잡아봐요. 그러면 1시간 끝났을 때 다른 사람은 이제 필기 노트라든지 책이라든지 그거 이제 그걸 그냥 더 그냥 놀러 가는 거, 화장실 가서 놀러 가잖아요. 얘는 이제 어머니들이 얘기할 때는 1분만 시간 내면 돼. 1분. 펴놓고 선생님들이 그래요. 공부 가르치면서 요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요런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온다. 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애들이 전부 60점 다 밑으로 맞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게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시험 출제가 되게 항아리 모양이라든지 다이아몬드 형태를 갖춰야 돼요. 잘하는 애들 적고 못하는 애들 적고 중간치는 많고 그러니까 항아리 모습을 해요. 이게 다이아몬드 형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시험에 날 거는 중요한 걸 미리미리 자꾸 예지를 해줘요. 그러면 공부하는 도중에 애들한테 이제 일러줘야 돼요. 요거 중요하다는 표시해라. 그건 내 나는 별을 몇 개 해도 그렇든지 동그라미를 하나 던지 하여튼 표시를 중요하다는 거를 표시해놔라. 그러면 그거를 표시해 놓은 거를 1분 동안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애들은 전부 당당 뛸 때 한 번 다시 보는 거죠. 보면은 중요한 공부를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왜? 기억이 금방 있었던 일이니까 기억이 새로우니까 금방 기억이 돼요. 그리고 1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예를 들어서 시험 때 복습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갈 때는 또 내일 거 예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이 가지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줄어들어요. 그 어떤 애들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 들을 때, 그 요새 애들은요, 열심히 안 들어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쌓여가면은 이게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 때가 돼요. 시험 때가 되면은 아는 거 자꾸 가지고 시간 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 중요하다고 표시해놨던 부분을 쭉 보다가 기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설명해요. 친구 선물을 사주려고 백화점에 갔다. 근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웬 남자가 뻘거벗고 길바닥에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혀갔다. 그 생각만 하면은 친구 생일 언제 탁 알아져요. 친구 생일 그러면은 이상한 일 벌어진 기억이 돼. 행동으로 옮기면 그 기억이 오래 가요. 기억법 자체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교과서에 있어. 노트 있어. 참고서에 있어. 예를 들어서 쭉 이제 책을 보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겠다 예상을 해보면은 모르면 요거 책장 몇 장 넘으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기억이 안 되는 거야. 왜? 강 박사님 기억이기 때문에 내일 시험인데 바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게 같아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친구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야. 야, 무슨 문제가 있는데 너 이거 아냐? 나 모르는데 가르쳐달라. 친구한테 전화한 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친구 전화한 거 생각하면 그 문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라. 그 다음에 정 급하면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걸터 앉아가지고 한두 개 외워라. 그럼 내가 뭐 했나? 화장실 간 생각이 나요. 그럼 화장실 간 생각하면 그 문제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정 또 급하면은 베란다가 서서 외우는 거예요. 장소를 옮겨. 내가 어디 가고 어디 가게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공부도 하지만은 수많은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책은 계속 평소에 많이 봐요. 봤는데 법문을 하러 오려고 별도로 이렇게 앉아 공부하고 이걸 메모한다든지 자꾸 해놓으면요.
엉켜요. 요것을 얘기하고 뭐 변하다 보면은 띵이야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시험문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공부하되 항상 그때는 그때 바로 하려고 그런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책을 보다가 오늘 누구한테 전화했다 바로 전화해야 돼요. 책을 뭐 어디 껴놓나 바로 해야 돼. 어디 문을 안 닫은 것 같다는 바로 해야 돼. 자꾸 미는 게 아니라 즉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은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시험 형태는 다이아몬드 형태가 아니면은 항아리 형태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두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를 내는데 모두 다 100점을 받아. 그러면 그 시험 다시 봐야 돼요. 그렇죠? 또 시험 문제를 내는데 전부 저 빵점한테 60점 밑으로 맞았어요. 그러면 그 출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함정을 파놔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함정을 파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를 바꾼다든지 문항을 바꾼다든지 숫자를 바꾼다든지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 면허 시험 보러 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긴 거 그거 홀리려고 해놓은 거다. 짧은 거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어떤 짧은 것만 다 해고 왔더니 맞았대. 그러니까 이 흐름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선생님은 나 같으면 어떤 걸 출제를 하겠다. 그걸 예상을 하면 쪽지가만 딱딱 짚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머리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보면은 그만큼 공부하는데 능률적으로 쉬워진다. 그 대신에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한동안 하고 쉽게 하고 머리 식히는 일도 해라. 그러니까 운동도 하게 하고 줄넘기도 하게 하고 땀 흘리게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줌으로 해서 산소의 공급이 많아지면 머리가 두뇌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그것도 같이 곁들여지는데 그냥 무조건 애들 공부방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줄 알았다가는 착각이다. 그냥 가끔 얘기도 해주고 놀아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애들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없죠? 이게 하려면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자세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며느리들한테 애들한테 방송에 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엄마들 저 애들은 보면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게 100일만 지나면 3개월 지나면 이거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자세히 쭉 가르쳐주고 테스트 해주고 해보면요. 선생님들이 의심을 한대. 아니 왜 의심을 하냐. 성적이 안 좋다 배낭 안에 올라가니까 남이 이거 보고 쓴지 안 돼요.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한번 잘해서 어린이 올라가면요 신나서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해요. 재미로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한번 젊은 보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봐라.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은 한번 저한테 찾아오면은 테스트 같이 해보고 애들한테 얘기해 주면은 바로 핵심을 찔러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알았습니까? 네. 저희 남편은요 술을 무척 좋아하는데 한 번 먹으면 그냥 몇 날 며칠을 먹고 병원을 실려 가야 그때 끝이 나요. 근데 이렇게 한 35년을 지금 살았거든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재주 좋으네. 도사들이. 그럼 보살님은 술 못해요? 조금밖에. 같이 한번 신나게 먹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그약 처방이 나고 같이 한번 먹고 먼저 술 좀 한번 해보고 그러죠. 무슨 반응이 오나. 근데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학문기 시절에 3살 그때 전후해서 영향이 와요.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시어머님이 이제 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살님이 첫째 풀어줘야 돼요, 먼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살님이 이제 기간을 정해 우선 이제 정해가지고 21일, 37일, 21일 동안만이라도 남편을 위해서 절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대상이 부처님 아니고 남편한테 절한다 생각하고 그냥 저는 자기 전에 저쪽 방에서 자빠져 잔다면 또 이상하지, 그지?
저쪽 춤을 추면은 그 다음에 저쪽 출근에 저쪽에 있다 생각하면 절을 해요. 네. 그럼 마음이 가요. 아, 전에 얘기 하나 해볼까요? 예, 어떤 보살님이 스님 한 분이 탁발을 나갔는데 이제 탁발을 쌀을 이렇게 퍼다 주면서 스님 저는 그냥 참 고민이세요. 우리 신랑이 그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냥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은 저에다 손찌검을 해요. 뭐 안 사, 옛날도 안 사. 지금은 이혼도 쉽게 하지만 옛날엔 그렇잖아요. 이혼도 안 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가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니 갈대 있잖아요. 갈대. 갈대를 갖다가 한 20개, 30개 이렇게 모으면은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모으면 몽둥이가 된다. 그걸 한 3, 40개만 만들어 놔봐라. 이렇게 몽둥이를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와가지고 술이 먹고 들어와서는 탁 들어온 거다 그걸 잡아가지고 잡고 마늘 패는 거요. 퍽퍽 소리만 나지. 갈대 몽둥이니까 풀 갈대니까 아프지는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근데 얼마큼 지나가다 그게 없어지니까 딱 끝나더래. 그다음 언제 그렇다가 싹 버릇이 없어졌대. 그 스님이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 버릇을 싹 고쳤어요. 아니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 그랬더니 전생에 당신이 마부였고 남편이 말이었었대요. 근데 마부가 가잖아요. 빈 마차 타고 가면서도 노래하면서 그냥 어서 가자. 그리고 괜히 때리잖아. 괜히 말을 빨리 가라고 묘 때린 게 아니라 습관화가 가지고 어서 가자. 그리고 노래 장단 맞춰서 때리고 말을 평생을 때린 거요. 근데 이 생에 와서 거꾸로 만난 거요. 그러니까 아무 미워하는 거 없이 평생을 맞았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없는 거 대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하나가 20개, 30개 묶었잖아요. 그럼 10번 때리면 200개, 300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몰고 다니면서 하는 일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업을 소멸시키는 일도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언제 보니까 한 보살이 남편이 문을 들어와서 보니까 술에 고두망태가 들어오더래요. 그래 보니까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대.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빗자루 있잖아. 빗자루가 있더래. 그래서 그냥 뒤지면 뒤지고 진짜 안 살면 안 살고 이건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하고 그냥 몽둥이를 신나게 패줬대 남편을. 그랬더니 나 죽어 그러면서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쳐줬더래. 괜신히 방으로 끌어들였대요. 추워지니까 술 먹고 취해지니까 끌어들이기 힘들더라는 거면 그 방으로 끌어들인 거요. 그 잠을 자더래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해장국 끓여주고 밥을 해주는데 아무 소리가 없더래요. 그리고 출근하더래. 뒤지게 맞았는데 저녁에 또 반찬을 잘 놓고 앉아가지고 이거 저녁에 오면 야단을 칠 거 아닌가? 기다려 봤다는 거만. 아무 소리 안 하더래. 6년이 지났대요. 근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남편도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그 다음부터 술 먹고 고두망태 되는 게 없어졌대요. 이게 희한한 거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보살한테 가서 분께 패라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스님이 그러냐고 나 혼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묘하게요. 그 집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제적등분을 띄워봐요. 호주가 돼 있겠지 지금. 거사가 호주예요? 네. 그럼 호주 거 띄면은 그 다음에 전호주가 나와요. 그럼 아버님, 그럼 전호주 걸 또 띄어요. 그리고 이제 전호주 띄면 이제 할아버지께 나와요. 그걸 갖다 쭉 검토해 봐요. 그러면 어렸을 때 이제 결혼 안 하고 죽은 형제라든지 또는 삼촌이라든지 고모라든지 술 많이 먹고 즐겼던 사람이 대개 나와요. 그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뭐 쉬운 것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은 그걸 보고 사경을 해요. 반야신경 사경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업을 소멸하고 그분을 좋은데 가라고. 그럼 밑에서 이게 이제 윤회하잖아요. 네. 그럼 영향이 있게 올 수도 있고
그 옛날 그 사람이 남편 올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술 먹고 오면은 잘해줘요. 예를 들어서 술이 좋으냐, 부인이 좋으냐, 뭐가 좋아야 돼? 부인이 좋아할 거 아니야. 아, 어떻게 못하면 남편 하나 저렇게 이쁜 사람이 있고 못해 이렇게 그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먹으면 나도 같이 먹자 그러고 먼저 술 친 척 해본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잘해주는 거예요. 정을. 옛날에 그 이수고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햇님하고 햇님 바람님하고 내기를 해요. 한 사람이 바바리 코트를 탁 입고 하는 거 그랬더니 바람님이 그래. 저 옷 벗기게 하자 우리. 그때 햇님이 좋다고 그래요. 태풍을 불어치는데 옷을 벗어야 못 벗지. 착 감싸는 거지. 그래서 포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햇님이 이제 내 차례가 됐어. 그러더니 햇님 옷 벗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만 해줘요. 따뜻하게 해주니까 자연적으로 옷을 벗어버리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뭔가 술을 먹으면은 이게 뭔가 스트레스도 있고 해설품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풀어버리려고 술 먹는 기운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술 먹지 말으라고 그런다고 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 근본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주는 방법은 오로지 뭐예요? 사랑. 사랑이 최고 약이에요. 그러니까 참 감싸주고, 당신은 술 먹어서 참 좋다고. 내 이런 처방에서 고친 사람이 있어요. 남편 술 먹고 온다 그래가지고 술을 집에 사다 놓았어. 사다 놓고, 당신 자꾸 먹으라고. 먹고 애들도 같이 먹이고 같이 먹여보자고. 그래서 우리 일찍 같이 죽든지 말든지 한번 해보자고. 애들도 술 가르치기 한번 해보자고. 그냥 반대 방향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리겠지. 그럼 술 먹으려면 애들 생각이 나가지고 애들도 술 먹는다 생각해봐. 어린애들. 이게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살에 맞는 방법 선택을 해. 그 대신에 운께 패더니 빗자루 패는 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해보면은 그게 먹는 사람은 오죽하겠냐고요. 불쌍히 생각해야 돼요. 그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 알았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끝내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덫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수고하셨습니다.